안녕하세요. 정혜리 기업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 고용지원금 신청할 때 대표님들이 꼭 아셔야 될 핵심 꿀팁 3가지를 설명해 드릴 안성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정부 지원 도우망 안성환 팀장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많은 정부 지원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는 고용지원금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해 보시면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정보들만 가지고는 대표님들께서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네. 부분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셔야 할지, 그리고 좀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지원금을 신청하는 그 방법 자체보다는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으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대표님들이 꼭 아셔야 할 꿀팁 3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지원금의 유형이 크게 보면 딱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고용을 창출하는 지원금과 그리고 고용을 안정시켰을 때 주는 지원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신규 채용을 하시려는 대표님, 그리고 기존 근로자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싶으신 대표님들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만 참고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게 별게 아니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막상 이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이제 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미처 이제 제도를 알아보고 채용해야지가 아니라 일단 채용하고 나서 뭐가 있었지 이런 대표님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봤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대표님은 한 전체에 비하면 5%도 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95%의 대표님들은 이미 사후에 신규 고용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나신 이후에 신청하실 지원금이 없냐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안타까운 그래서 경우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미 버스는 떠난 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물론 2020년도 이전에는 사후에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지원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지원금 제도들도 발전해 가면서 사전에 신청하셔서 준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지원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는 분만 받으신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사전 준비만 잘 하셔도 앞으로 놓치고 흘리고 지나가는 지원금 없이 최대한 많은 지원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럼 핵심 꿀팁 2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2번째 핵심 꿀팁은 퇴사하는 근로자분들에게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는 현재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이에 상관없이 오래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근로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고용지원금 측면에서 보면 인위적인 감원, 즉 이제 권고사직, 네. 예, 이렇게 처리를 해주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 받는 기간이 예, 생기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직원은 퇴사했고 또 새로 고용은 하셔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네, 지원금은 신청하지 못하는 네.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근로해 준 직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것만 피해도 언제든지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이제 줄 수 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정론적인 부분도 아니고 또 이제 다시 직원이 나가면 채용을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 앞으로 받아야 될 사업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핵심 꿀팁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꿀팁은요. 정말 어떤 영상에서도 올라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근로자 한 명당 딱 한 번의 지원금만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은 당연히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이 중복이라는 표현은 기간에 대한 중복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 근로자가 기간만 중복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상의 지원금 사업에 네.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필요한 부분이면서 놓치면 안 될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오랫동안 또 고용지원금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하셨는데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회사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번째 핵심 꿀팁의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요. 제가 자문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 6년째 도와드리고 있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네. 2020년도에 처음으로 그 여성 청년 근로자분을 채용을 하셔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3년 동안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직원분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에 나중에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좀 앞당겨서 쓸 수 없냐 이런 네네. 문의를 주셨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육아휴직을 미리 써버리시면 네. 예, 추후에 또 쓸 그 휴직 기간이 줄어들기 휴가가 때문에 줄어들죠. 예. 그래서 출산 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네. 예, 근로자분에게 조금 혜택을 드리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은 추후에 풀로 쓰시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원분이 이제 임신 중인 기간 동안에 네. 회사에서 직원을 배려하기 위해서 단축 근무를 허용해 줘야 되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단축시켜주고 또 임금은 그대로 보존해주기 때문에 그 네. 차액을 보존해줄 수 있는 지원금이 또 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회사가 이제 직원을 적게 쓰기 때문에 네, 생길 수 있는 뭐 급여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줄어든 근로 시간만큼 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임신을 알게 된 이후부터 출산휴가 전까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산휴가 기간이 접어들면서요. 출산휴가 그리고 또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네. 채용을 하시는 새로 사람이 또 예,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일을 해야 있었습니다. 되죠. 네. 그런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 이전 2개월 전부터 네. 최대 5개월까지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또 안내 드렸고요. 대체 인력 지원금을 또 받으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가 끝나고 난 후 이제 바로 육아휴직을 또 1년 동안 허용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육아휴직을 안 썼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쓸 수가 있으셨던 건데요. 네. 이렇게 육아휴직을 또 허용해 주는 사업주 분들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기간 동안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복직 이후에 또 6개월 동안 계속 근속을 시켜주시면 네. 나머지 50%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까지 신청해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사람들이 실제 가족보다 더 오래 보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컨설팅 해주시면서 직원분들도 오래 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원하고 이제 이 직원분을 통해서 회사는 한 분을 통해서 4가지 사업을 지원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입사하시면서 이제 신규 채용에 대한 청년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었고요. 네. 계속 근로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시면서 출산 전에 근로 시간을 통해서 또 근로자분은 혜택을 보고 네. 그리고 사업주분들은 그 줄어든 임금만큼에 대한 보전 비용을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출산휴가 간 기간 동안에도 그 이전 2개월 전부터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해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으셨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긴 육아휴직 기간, 네. 예, 그 기간 동안에도 신청을 해서 이제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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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제 3번째 꿀팁에서 말씀하셨던 네, 그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한 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회사가 이제 돈을 많이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예, 그 사정이 있는 직원을 배려해서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지원 사업을 컨설팅 해주시는 이제 여러 컨설턴트 분이 계실 건데 혹시 나만의 이제 컨설팅에 차별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은 대표님들이 더 신뢰할 수 있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도 고용지원금 사업은 매년 새롭게 개정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이 신설이 될 때도 있고요. 있었던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들께서 근로자분들을 고용하는 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입사자분들 그리고 24년도에 입사한 입사자분들이 적용되는 사업의 내용이 계속 달라집니다. 한 분이라고 해도 또 기간마다 다른 사업을 적용받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여러 개의 사업을 참여를 하든 네. 예, 신규 근로자가 매년 새롭게 들어오든 어쨌든 그 해 연도의 사업에 해당하는 조건과 주의사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시게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렵게 받은 지원금들도 다시 환수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네. 예, 아니면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도 놓치게 되는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전문가한테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좀 맡겨두시는 네. 함께 상의해서 세우시는 네네. 그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의 사업만 조금 미리 준비해서 받기보다는 그 어떤 사업들을 여러 직원분들한테 적용해서 그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는 게 직원들의 이제 근로 생활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기업 대표님들도 가장 많은 지원 사업금을 받아서 가장 안정적으로 회수 없이 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게 이제 가장 차별점이시라는 거죠. 네, 정리 감사합니다. 믿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영상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꼭 알아야 할 고용지원금 핵심 꿀팁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로자분들이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